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수가 2020선에 올라오면서 추가 상승 탄력이 더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시의 주변 여건들 살펴보면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강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020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추가 상승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직 완전하게 박스권을 뚫고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에 상승장을 기대한다면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은 아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050포인트에서 계속해가지고선 등락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6월에 하락부터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상승한 이유는 타 국가 대비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아니면 안정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미 전고점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 있고 또 QE 축소가 지연되면서 타 이머징 국가와 대비해서 안정성 역시 매력이 약간은 감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2014년 하반기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악재 완화에 따른 하반기 경직성으로 현 시점보다는 매력적인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현 시점에서도 물론 접근은 가능하지만 재미없는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올라가겠지만 아주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미국발 불확실성 변수를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연방 정부는 셧다운이 됐고 또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마감이 또 이번 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자면 그다지 아직까지는 큰 충격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정부 셧다운이나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선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약간은 대마불사적인 그런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부채 한도 디폴트 문제나 아니면 셧다운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네.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현 시점에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서도 부채 한도가 별로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신용 등급 하락 감등하면서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문제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연기가 된다면은 이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쉽사리 민주당과의 합의를 이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 가능성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고려하고 있지만 QE 지연에 따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하셔야 될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논의됐던 QE가 연기됐다는 점은 분명히 연준 의원들이 논의했던 수준보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더뎌지는 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면서 사실 올해보다는 2014년 하반기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내년이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6월 QE에 대한 우려 이후에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한 기저에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타 이머징 국가 대비 안정적인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덕분에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QE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다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우려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성장 기대감은 사실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바닥권에 대한 확인이었고 워낙에 중국과 유럽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에 대한 연간 성장률 기대치가 현재 7.6% 수준이고 중국의 2013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7.65%였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8.1%에서 7.6%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4년으로
시간을 연장해서 살펴보면 2014년 이후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나 유로존의 재정 문제, 그리고 부채 한도나 셧다운, QE 축소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 요인들이 2014년에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오히려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 성장이 PER 릴레이팅의 근거로 제시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안정감이 2014년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또 2014년이 안 됐잖아요. 4분기도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연속성을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 큽니다. 당장 오늘 순매수세가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또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여전히 한국의 그 펀더멘탈상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이런 걸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수상의 그 상승은 더 이상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종별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측면으로 들어가서 IT 업종보다는 오히려 산업재나 그다음에 기계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소재 산업재 업종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하반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산업재나 아니면은 실적 가시성이 드러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기업, 코스닥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중소기업 중에서 일단은 신산업이랑 관련된 예. 이 기존의 연초에 상승을 보였던 헬스케어 업종이나 미디어, 레저, 엔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시크릿컬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주식과 현금 비중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위험 관리도 약간 해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는다면 박스권이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IT 업종이 지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부분이 많을 텐데 네. IT 업종과 산업재에 대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 상승장을 예상하고 긴 시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예. 굳이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고 비중 유지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고 계신다면 네. 만약에 긴 시점의 산업재가 아니라면은 현재보다는 2014년 초반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짚어보면서 알맞은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